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한 주 쉬고 왔더니 네. 날아갈 것 같은 상태네요. 네. 네, 너무 피곤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지금 이제 봄 공연들을 준비하느라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 힘든 네.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이근정입니다. 맨날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책 읽는 거에 생색내는 애들은 약간 평소에 책을 안 읽는다는 뜻이죠. 아니 독서 모임에 매달 한 번 있는데 네. 이제 돌아왔어. 뭐가 왔어? 뭐가? 그 주야. 수액이야? 모임하는 주야. 수액이야? 책 좀 읽는 친구야 너? 그럼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요번에는 마이크로 스타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작은 형태라는 뜻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뭔가 크게 와닿진 않는 책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간지가 재밌어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야, 책도 붙이고. 300페이지 넘어요. 그래요? 페이지 수로. 그러니까 이거 책 생생나는 애들은 두꺼운 책을 항상 들고 다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옷이 좀 이상해. 미국 거야 이거. 그렇지. 아니면은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이거 있어. 갭고요, 갭. 이런 애들 있죠. 네, 본인을 그렇게 너 아베크롬비 알아? 그지 어베크롬비 입어줘야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망드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아망드가 받고 싶은 선물 뭐였죠? 이거 축하해. 드론 아닙니까? 네, 드론. 은 그것도 실장이- 드론 중에 딱 한 가지 모델이었죠. 은 실장이 네. VR을 샀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네. VR을 샀기 때문에 네네. 칠 수 없이 나도. 그치.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드론을 샀습니다. 네, 올해 선물을 샀는데 네. 이제 문제는 긍정 씨만 올해 선물을 사면 되는데. 전 어도비 구독했습니다. 구독했어요? 네. 소리 없이 또 구독을 하고 그러면 있네. 저희는 모두 선물을 받았네요. 선물을 받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줬네요. 어우. 참 이거 박수 치면서 생각하는데 진짜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네요. 야, 여기 지금 다 어비크롬비야 막 이런 애들 3명 모인 거 아니야. 드론 120만 원짜리야. 나는 싼 거 샀어. 네. 30만 원짜리로. 어렵다. 어쨌든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네. 드론이 사고 나니까 네. 서울에는 막 제가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예, 날릴 예, 데가 예. 없어요. 한계가 좀 있죠. 한계가 있어서 뭐 경나루 비행공원 가서 좀 날려보고 그리고 네. 그 다음 날에는 서울에 또 가기 싫은 거야. 네, 그래서 거길 또 갔던 눈 뜨자마자 양평 두물머리로 가가지고 이게 그 자동차 처음 샀을 때처럼 그러니까 주말마다 어딜 가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다 이번 주에는 뭐 어디 원주 가고요. 뭐 어쨌든 갈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드론을 사가지고 열심히 날리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나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덕분에 그걸 빌미로 공짜 드라이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렇죠. 어쨌든 친구들 태워갖고 한번 가지고. 요걸 빌미로 네. 뭐 약간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제가 원래 자가발전 유튜브 채널에 네. 그 아망드 살롱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아망드 채널로 옮겼어요. 그래서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격 수익 모델화를 잠깐 준비하고 그게 아니고 있으니까. 드론이랑 좀 합치고 싶어서 모든 게 돈이 아니야. 네. 드론 영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네. 아망드 채널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들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망드 살롱도 다 올리셨어요? 네,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자가발전에 원래 있던 댓글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유튜브에 옮기는 기능이 없어서 악플이 좀 달리니까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그 자가발전 유튜브에다 아망드 살롱에 댓글 다셨던 분들은 그대로 자기 거 복사해서 거기 한 번씩 붙여넣게 해달라. 뭐 말씀해 이런 주시면 것들. 제가 옮길게요. 네. 근데 대신 글쓰기 다 아망드겠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드론 날리고 드론 영상 올리고 유튜브 채널 만들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저도 몇 개 봤는데 크게 드론으로 뭐 특별한 콘텐츠를 찍진 않는다더라. 왜? 나 그냥 근데 이렇게 그 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난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것들을 일단 한 번씩 해보고 있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드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너 못하잖아. 그래. 그거 얻는 애들이 원래 저렇다니까. 120만 원짜리야.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찍은 다음에 역으로 감으면 돼. 어쨌든 네. 대신 못 올리죠. 좋은 영상 대신 못 부탁드릴게요. 올리지. 강에 떠 있을 테니까. 넘어가. 좋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아마 자가발전 3인전에 유일하게 이제 영상 콘텐츠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좀 이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더 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번 달에 너네 왜 나 뭐하고 지내는지 안 물어보냐? 말할 줄 알았죠. 빨리 말해봐. 뭐 뭐 했어? 지냈냐? 저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안 했지. 죄송합니다. 편집해주세요. 그 이번 달에 예. 저희가 어떤 걸 얘기할까 하고 제가 항상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단톡방에 나와서 이제 당연히 늘 하듯이 은 실장을 이렇게 한 발 빼고서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분이 어떤 주제를 하는지. 네. 네. 근데
이제 슬슬 그 한 해 올해 2018 자가 지니어스 시즌이 오지 않았나. 아 자가발전 블로그 네.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네. 자가 지니어스를 꼭 이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하셔서 마침 자가 지니어스 할 때 된 것 되고 같고 되고. 딱 분기가 네. 그 자가지니어스 분기야. 그렇지. 갖고 뭐 당연히 하는 거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당연히 자가 지니어스 형도 해야죠. 그렇게 되더니만 일발을 네가 해라. 내가 바쁘다. 4월 달과 5월 달이 바쁘다. 그럼 3월에 그랬더니 준비해서 우리가 해라. 그거 회의할 땐 3월 달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준비하시면 되겠네가 된 거죠. 예, 전 늘 말하지만 이 셋 중에 네. 두 친구가 저를 따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뭔 생각을 좀 소리야. 하고 있어 합니다. 예, 괴롭히지 마세요. 네. 예. 그래서 뭐 주절주절 떠들었지만 이번 주는 100만 년 만에 준비한 은실장의 자가 지니어스. 자가지니어스입니다. 그러면 네. 4월은 자가지니어스가 총 3편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 시작을 은실장이. 제가 이제 시작을 잘해야 돼요. 뚜껑을 따는 걸로. 누굴까? 어떤 천재일까? 그러니까 천재를 꼭 해야 제목에 되는 써 거죠? 있어. 아니, 그래? 아니 안 써 돼. 있겠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우리 모르잖아. 너희 두 녀석이 3월 내내 나한테 주제를 안 가르쳐주고 항상 방송에 참가를 시켰어. 네. 뭐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요. 네. 그래서 나도 안 가르쳐줘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관심을 아예 안 두시더라고요. 네. 그 원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방치. 심지어는 아망드는 아까 전에 자가발전 방송을 키기 전에 넷플릭스를 키더라고. 녹음 준비 전에. 네. 예, 일단 이번 주는 네 자가 지니어스를 한 명 골랐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세돌. 이세돌. 네, 사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참 IT 쪽에 아직 약간 나온 몸 뺀지도 좀 오래됐고 네. 저 관심 분야만 좋아하다 보니까 딱히 머릿속에 있는 천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게임 제작자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봤습니다. 게임은 매니악하게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뭐 두 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김택진? 김택진은 뭐 만든 사람? 송재경? NC 소프트. 아, 우리 그때 그 게임 네, 그 특집할 때 했던 네. 사람이구나. 그분 이찬진? 김정주. 아, 김정주입니까? 네. 네. 아무튼 뭐 오락 좀 만든다는 한국에 날고 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일단 뭐 일본? 전 세계 탑 제작자, 천재 게임 제작자 누구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다섯. 존 카맥. 오, 존 카맥 정확히 알고 있어. 카맥이야 뭐야? 존 카맥이 뭘 만들었습니까? 둠. 페이크. 그렇지. 오, 친절한 뭐야? 어떻게 알아? 이거는 그 뭐야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IT 그 뭐야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네. 모르십니까? 어떤 새로운 전자기기 플랫폼이 나오면 네. 다들 둠을 한 번씩 돌려요 거기다가. 난 울펜슈타인 했는데.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네, 네. 윈도우 95 아니면 둠을 한 번씩 돌린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근데 아무튼 존 카맥 네. 둠을 만들어서 FPS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또 없어? 존 카맥이 끝이야? 그다음에 뭐 레리 페이지. 레리 페이지는 뭐야? 구글 크롬 그거 다운되면 할 수 있는 공룡 게임.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네. 나왔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두 분이요. 게임 네. 대학원 아니잖아요. 게임 대. 일단 그 세계 3대 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네. 누굽니까? 3대 개발자가 네. 아망드. 은실장. 또 누굽니까? 아 은실장이죠 그러면은. 네. 네, 농담 그만하고 이 존 카맥, 시드 마이어, 윌라이트 이렇게 윌라이트 처음 3인 들어보네요. 윌라이트 라이트 형제요? 윌라이트를 들으면 시드 마이어는 게임에 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시드마이어스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그게 이름이에요? 시드 마이어가 제작자 이름이에요.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도 여기 일화를 제가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분은 시드 마이어인데. 아 시드마이어요? 네. 윌라이트는 윌라이트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맥시스라고 하면 알아요. 아. 심 모든 아. 심들의 주인입니다. 아. 세상 모든 심들의 주인님이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심즈와 심시티를 만든. 그 뭐 그러네. 그래. 그래서 인정. 이 세 명이 지금 원래 이제 세계 3대 개발자고. 존 카맥, 네. 시드마이어, 윌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전에 이제 90년대 후반 네. 그리고 막 그 PC 게임과 이런 게임의 태동기 그러니까 붐이 일던 시절 있잖아요. 네. 온라인이 막 이제 불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계 3대 게임 개발자라는 게 약간 그 당시 북미 쪽에 있는 게임 잡지들 사이랑 그 인터넷 웹진들에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던 거였어. 네. 그때까지는 이제 여기에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갖고 리차드 게리엇 누군지 뭐 아십니까? 만든 사람이에요? 울티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 사람은 심지어 NC에도 몸을 잠깐 적을 했던 NC 북미 지사에. 이 사람 먹튀한 사람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그래서 후보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 우주 먹튀가 돼서 먹튀를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명은 피터 몰리뉴. 이건 또 뭐? 삼국지. 축구 선수. 피터 몰리뉴가 삼국지를 만들었어? 그건 무리뉴고요. 피터 몰리뉴는 한세치오전. 이제 게임 이제 너무 명작이 옛날 거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퓰러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라는 네, 신 느낌의 게임을 만드는데 천재. 근데 문제는 신 느낌으로 몇 번 성공을 하다가 설레발을 자꾸 친 거야. 네. 야, 이 내가 다음 거 만들 거는 진짜 신이야. 이전의 신은 신도 아니야. 이번엔 갓갓이야. 이번엔 갓갓이고 다음번엔 갓갓갓이야라고 하다가 페이블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 페이블? 네, 그런데 지금 검색해도 안 나올 정도에 그게 뭐야? 무려 3까지 만들었는데 네. 꽤 괜찮은 게임이에요. 재밌는 RPG 게임인데 문제는 그 전에 갓갓갓이라고 하다가 나온 게 그냥 RPG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3대 개발자는 아니고 적당한 개발자였다. 그 유명하다. 내려가면서 이 세 명이 이제 남아서 네. 이제 명성을 유지하면서 3대 개발자가 됐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 주는 3대 개발자 중에 한 명인 시드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시드마이어. 네, 왜냐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는 이제 스팀에 지금 엊그제 등록된 게임 기준으로 550개가 됐는데 이제 550개 게임 중에 내가 유명한 천재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더라고요.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네. 자가 게임즈가 아니라 아니에요. 자가 그 지니어스.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천재 게임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업적이니까. 나와요. 네. 근데 게임에 대한 설명은 오늘 좀 안 할 예정이고요. 사실 문명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자가 게임즈에서 간간히 또 얘기를 했고 본의 아니게 이발소에서도 이제 간간히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네. 이러니까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시드마이어의 별명이 뭘 것 같으세요? 천재 개발자라는 건 뭐 타이틀이고 업적이니까 그거 말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네티즌들이 부르는 별명 JYP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앞에 붙는 거 그런 네. 거. 뭘 것 같으세요? 문명이 아빠. 좋아,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신. 좋아. 그건 피터 몰리뉴가 자기한테 했던 말이고요. 별명은 현존하는 유일한 타임머신 제작자입니다. 그게 뭐야? 근데 문제는 앞으로만 가는 타임머신을 가능하고 문명했다. 네, 과거로는 갈 수가 없는 네. 이게 문명 5 기준으로 이제 북미권에서도 많이들 놀리는 네, 이제 진짜 타임머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5 기준과 그 전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뉘는 편이라서 네, 하고 DC 인사이드의 고전 게임 갤러리가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PC 게임 쪽에서는 많이들 오타쿠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래요. 네. 근데 거기서 지들 자체적으로 선정한 3대 페인 양성 게임 중에 이제 문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좀 그럴만해요. 진짜 타임머신이라는 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한 판 하고 나면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거를 모두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네. 분은 제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문명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드 게임 같이 안 네. 생기고 맞아. 그렇지. 그래서 전 보드 게임이라고 하면 모두의 마블 같은 느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는 사실 네 아무튼 뭐, 별명이 생각이 났는데 모두의 마블 요즘 별명이 생각이 났는데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볼게요. 어쩌다가 이런 타임머신까지 뭐 하는 하게 어디 어느 됐는지. 나라 사람이고 뭐 좀 알려주십시오. 네. 52년생이고 어렸을 때 용띠네. 오이 몇 살이요? 52년생이면 용띠인 거 어떻게 알아? 저희 아버지가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빠르시다고 생각을 했었어. 네. 그래서 52년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드 게임에 열광을 했었대요. 네. 좋아했대요. 보드 게임을 약간 오타쿠처럼. 네. 그리고 그러면서 보드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회고하기를 상상력이 너무 자극이 돼서 좋았다는 거지.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북미 측에서나 이런 데선 테이블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그쵸. 게임 중에 네. 네. 서로 이제 RPG도 대화를 하면서 그냥 상상 속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좋아했었고 그 좋아했던 이유가 보드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보드 게임이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네. 때 게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말고 진짜 그 보드 게임 규칙 같은 것들 네, 만들고 그런 것도 혼자 그 초등학교 때 네네네.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은 안 듣고 책에다가 막 써가면서 책에다가 뭐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요거는 공격력이 몇 요거 그래서 그런 그걸 것들. 오려가지고 친구들하고 네.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테이블 있는 것 같아요. RPG를 그때부터 만드셨네요. 근데 저는 RPG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재밌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그 로직이나 네.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즐거웠다는 그렇죠. 거죠. 아마 시드마이어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드마이어는 좀 더 그 상상력에 맛보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였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게임이 계속 취미였고 게임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게임 제작을 하는 게 이제 취미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이제 나와서도 대학에서도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을 했는데 네.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게임 개발을 계속 취미로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집이 그렇게 뭐 유복하거나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서 네. 그러니까 초기에 게임 개발 제작자 될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거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취직도 컴퓨터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네. 왜 우리 회사들 보면 그루웨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인터넷이 막 처음 깔리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산에 그루웨어 같은 거 설치해주고 뭐 전산팀? 이런, 네, 전산팀으로 일하는 외주 용역 업체였던 거죠.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뭐 전공 따라 선택한 직업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게임 제작으로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그때 당시라는 것이 81년도 뭐 80년도 이때니까 네. 게임 제작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대요. 그냥 게임 제작은 취미 그리고 돈은 직원 회사에서 그렇게 버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네. 누구가 됐든 네네.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네. 그리고 게임 80년도에 나온 실제로 게임들을 해보면 뭐 아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래픽이라는 게 웃길 정도로 그냥 점이란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게임으로 돈 번다는 생각을 한 건 말한 대로 진짜 약간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니면 이상은 그냥 이것만 보면 사실은 이때까지는 그냥 소위 말하는 양민이 아니었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냥 이제 30대까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30대가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우연히 무슨 게임 컨퍼런스 같은데 게임 제작 컨퍼런스 같은데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동년배 친구를 하나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전투기 조종사를 하고 실제로 미 공군으로 재직을 하면서 나중에 전역하고는 펜타곤에서 일을 하는 오. 그러니까 꽤 그럴싸한 에어포스. 잘 전역을 한 거죠. 네. 이게 군무원이지 군무원. 이제 군무원 아저씨가 게임 컨퍼런스에 왔다가 이 친구를 만난 거야. 네.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둘이 같이 즐기던 게임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친해진 거죠. 근데 같이 즐기던 게임이 레드바론이라는 게임인데 레드바론은 노래 있는 건데 레드 바로는. 그 유명한 명작 게임이에요. 네. 비행기 조정하는 게임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픽이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네. 아무튼 이걸 하면서 이제 만나서 게임 얘기를 했었어요. 둘 다 밀리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펜타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게임을 이 시드마이어가 이 게임을 너무 잘하길래 네. 너 그렇게 어떻게 그걸 잘하냐라고 했는데 시드마이어가 옆에 앉혀놓고 게임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게임을 한국인으로 태어나야 어떻게 돼.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야지 그치, 사람아. 그게 궁극적으로 잘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그게 아니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네. 이 제작자가 무슨 의료를 갖고 만들었는지 생각을 하면 네. 잘하는 방법이 보인다고 헛소리를 했대요. 수학 문제 잘 네. 푸는 애들이 하는 얘기네. 그렇지. 원리를 파악해 원리를. 근데 사실 뭐 제작을 계속 했고 취미로 하고 있었으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얘기를 약간 한 근데 거지. 이게 사실은 게임을 하는 개발자들은 네네네. 게임을 하면서 거의 보통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본능적으로 든다면서요. 저도 배틀그라운드를 네. 하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저는 네. 안 떠오르긴 하지만 네.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있나 봐요. 오히려 또 게임에 그게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쵸, 네, 어쨌든 사실은. 네. 그런 생각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네. 근데 이 펜타곤 친구가 그때 당시에 펜타곤에 계속 일해봤자 비전 없을 것 같고 자기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회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얘가 이 얘기하는 거 듣고 야 얘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펜타곤에서 꼬셨대요. 하자고. 굳이 펜타곤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창업 내 생각에 펜타곤도 그렇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연금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지 그런 해보겠다 이거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펜타곤 아저씨는 사실 조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름이 있긴 한데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펜타곤 아저씨. 왜냐하면 북미 쪽 사람들은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한국인들은 복잡해하더라고. 미스터 펜. 네. 네. 아무튼 펜타곤 아저씨가 이제 설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는 아까 말했듯이 안정적으로 그냥 돈을 벌 거고 나는 그냥 중산층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아이, 멋있다. 네. 그거 같아. 뭔가 영화 같은 느낌? 컬링 팀 같아. 컬링팀 같은 자기가 느낌. 대단한데 네. 몰라. 그렇지 몰래 같은 거지. 근데 이제 한참 하던 와중에 시드마이어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레드바론을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위에 올라가고 나서 야 이거 내가 만들어도 2주 정도 만들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랑 나가서 하자. 농담이 아니고 진짜 하자. 자기가 게임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책임질 테니까 넌 게임만 만들어라 라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회사를 창업했다고 해요. 이거 이긍정이 잘하는 말인데. 뭔데?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아니, 그것만 아니. 집중해 같은 거야? 이거 2주만 있으면 내가 더 잘 네. 만들겠다. 근데 이후부터 뭐만 하면 그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실제 어록에도 있고 무슨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대학 컨퍼런스 와도 하면 됩니다 같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데요.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안 해서 하면 그렇지.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드마이어를 설득해서 1981년 마이크로 프로즈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네. 마이크로 프로즈. 이때 이 80년도에 네네. 마이크로라는 이름이 약간 닌기였지. 마이크로 네. IT 회사 하나 차리면 마이크로 정도 넣어줘야 돼. 그렇지. 이런 책이 마이크로 스타일 일리시. 2011년에 나왔습니다. 80년대 책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때 태어났겠지. 그 사람이 추억팔이 하는 책을 사셨군요. 네. 예, 어쨌든 81년에 마이크로 프로즈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네. 근데 마이크로 프로즈는 뭐 지금도 사실 고전 게임 그 분야에서는 간간히 찾을 수가 있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만든 게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뭐 네. 제목만 들어보세요. 헬캣 에이스, 뭐 솔로 플라이트, F-15 스트라이크 이글. 다 비행기 게임이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제 그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에어포스. 네, 그리고 게임 하다 만난 것도 이제 그 비행기 게임 하다 만났고, 그 비행기 조종관이 게임기처럼 생겼으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시에 80년도 당시에 아까 말했던 아타리 시스템이나 그때 당시 뭐 게임들 MSX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대부분 어떤 뭐 시나리오를 넣는다든가 그런 긴 내용을 가진 게임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당연히 그냥 어떤 아케이드성 게임 해서 비행기 한번 날리고 점수 많이 따는 사람이 이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게임들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즈가 만들었던 회사의 그 F-15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그 밀리터리 업계에서 이제 현실성을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케이드 게임이었으면 비행기가 부수고 끝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 최초의 비행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실제로 띄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던가 네. 착륙하다 꼬꾸라 박는 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구현을 최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난이도를 올림으로써 특이점을 가져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펜타곤 친구가 그 시드마이어가 만든 게임에다가 이런 군에서 느꼈던 현실성 이런 걸 끼얹으면서 이게 밀리터리 업계에서 굉장히 군사 시뮬레이션의 약간 명가 같은 걸로 이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회사가. 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85년, 86년도까지 창업하고 나서 쭉쭉 회사가 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드마이어가 이제 한창 회사가 커나가다 보니까 여유도 좀 있어지고 계속 같은 것만 만드는 거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시드마이어가 이제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대표님한테 예. 얘기를 했겠죠. 공동 대표한테. 닷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닷컴 버블 같은 것도 네.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 하던 것 중에 이제 제일 좋아했던 스토리가 카리브해 해적 이야기였었대요. 그게 뭐예요? 그 동화 캐리비안 해적 같은 같은 거? 거. 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드게임 좋아했던 말고? 거 보드 게임에서도 있었던 건데 그런 요의 요소들 있잖아요. 모험이나 어드벤처들 같은 것들을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캐리비안 쪽에 있는 카리브해 해적 스토리 같은 것들, 네. 유명한 해적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이거 한번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고 이제 제안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펜타곤 아저씨 이름이 빌 스탠인데 자꾸 헷갈리니까 아무튼 펜타곤 아저씨가 이제까지 회사는 사실 현실성 있는 군사 시뮬레이션으로 매니아들을 모집해서 가고 있었는데 네. 회사가 꽤 컸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완전히 전혀 판타지 같은 약간 모험 게임을 만든다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비행기를 해적 깨부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안 듣고 그냥 야 나 해적 게임 좀 만들자 네.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니까 야 나 해적 게임 좀 만들게 이제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던 거나 잘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펜타곤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사실 만들면 다 잘 만들었거든 그동안.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매니악한 건 좋긴 한데 만약에 해적 게임을 만들면 참 덜 매니악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얘는 믿을 만한데 컨텐츠가 그렇죠. 조금 못 네. 믿음직한. 그러니까 제작자의 실력은 믿을 만한데 컨텐츠가 좀 그런 거야. 그래갖고 오케이 그럼 만드는데 문제는 우리 기존의 팬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회사와 그 빌 스탠이라는 대표와 메인 제작자인 시드마이어랑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러면 해적 게임 만들 때 앞에 시드마이어 붙여. 그러면 만들게 해줄게. 책임 그거 아닙니까? 책임을 약간 쥐어준 거기도 하고. 윤도현의 스케치북, 그런 거지. 뭐 유일의 스케치북, 그렇지. 윤도현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뭐 이런 거네. 김정은의 그럼 카우치 초콜릿. 같은 애들 못 나오잖아 거기에.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딱 해갖고 처음에 이 시드마이어는 굉장히 천성 개발자 같은 사람이라서 네. 엄청 부끄러워서 그걸 안 한다고 했었대요. 고민을 엄청 하고. 저는 개발자가 아닌가 봐요. 왜 내 이름 달는 거 좋아해? 명성의 목이 말랐어. 아 우리 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는 게 되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시드마이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해적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긴 하면 될 것 같았대.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시드마이어스 파일럿이라고 해 파이럿 해적 시드마이어의 해적이라고 해서 낼게 내는데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나온 게 시드마이어의 해적이에요. 그럼 네. 그때 전통을 시작으로 뭐 시드마이어스 시빌라이제이션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해적이 엄청 대박을 쳐요. 그러니까 시드마이어라서라는 것도 없진 않았겠지. 초기 판매량에는. 네. 왜냐면 매니아였었고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 현대에서도 뭐 이전에 제작자가 누구였는지는 매니아들 사이에선 다 공유되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해적이야. 그 비행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판매량에 영향을 줬을 텐데 이 해적이라는 게임 자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샌드박스라는 게임들 하면은 뭐 마인크래프트.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이건 없고 그 세계 자체를 자유롭게 탐험하는 방식을 그 시드마이어가 최초로 그걸로 제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던 거죠. 개념이고 구현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걸 해내네요. 네. 그러니까 해적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두 분 다 듣기에는 저 해봤어요. 뭐 옛날판 아니면 복각판, 옛날 거, 리메이크판도 옛날 있거든요. 저 옛날판. 네. 4살 땐가 3살 때 해봤어요. 아 진짜? 네. 집이 잘 살았나 보네. 컴퓨터가. 아버지가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를 가져오셔서 하길래 뭐야 하고 긍정이를 했는데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했다기보다는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했죠. 옆에서 네. 구경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옛날 게임 하면은 다 페르시아 왕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동시대에 이제 새로운 샌드박스 형태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게임이 코웨이의 대항해 시대 게임. 대항해 시대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시드마이어의 해적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한 시나리오만 바꾼 일본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똑같았었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게임들이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다 일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면서 뭐 그 게임 내에 이제 국가들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계속 수치가 바뀐다던가 네. 거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거기를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게임 내 소통 방법을 양방향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 내에서는 또 자유국가 아닙니까? 네. 뭔 소리야? 엄청나게 큰 방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또 아예 없지는 않고 네. 시나리오로서 약간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거에 적응 못하지도 않게 만들면서 기존의 이제 게이머들이 적응하게 또 만들고 그래서 되게 큰 성공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회사 자체가 매니아들만 알고 있는 그 군사 시뮬 제작사였는데 이제 이거 이후부터는 불특정 다수도 알게 되는 게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네. 유명한 회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마치 첫 작품이 시드마이어의 해적이 돼버린 것 같은 네. 마치 그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하면서 블루홀의 첫 블루홀이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처럼 돼버린 것처럼 네. 테라는 성공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름을 달고 있다는 거. 배틀그라운드도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잖아요. 네네, 맞아요. 플레이어 언노운이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 개발자 이름이에요. 네. 개발자 닉네임인데 그래서 이 새끼는 굳이 지 이름 여기다 왜 넣지? 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마주 왜? 같은 걸 수도 있지. 아니지. 야, 네가 다 책임져. 이거라니까 우리나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시드마이어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있을 수는 생각이 있어요. 들어요. 게임에 그런 이름을 사실은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런 데나 이름 붙이지 그치. 게임에다가 이름 붙이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표 이름이 들어갔겠지. 대부분 아마 최초일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게임에 이름을 붙인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시드마이어 자체도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적은 성공할 것 같으니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이제 낸 게 대박을 친 거죠. 대표 이름 붙이지 않아요. 기활형의 무한도전 이런 거 하나잖아요. 아, 네. 네, 자꾸 거기에다 맞다 붙이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게 이제 88년도, 87년도 이때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대박을 치면서 가까운 89년도에 네. 이 미국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게임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시드마이어 해적도 물론 성공을 했지만 같은 시대에 이제 3대 천재 개발자가 한 명 또 같이 이렇게 뭔가 난세를 정복하려고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존카맥. 존카맥은 옛날부터 있던 악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윌라이트. 네, 윌라이트가 등장을 하면서 네. 심시티 1을 제시를 해요. 아. 심시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샌드박스 샌드박스 게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시드마이어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드마이어는 아까 말했던 해적에서는 시나리오를 약간 넣어요. 넣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완전 자유도를 주면 그때 당시 어드벤처 게임이나 RPG 게임은 단방향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를 거라는 우려를 넣어서 거기에다 시나리오를 넣고 만약에 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 따라가라 이렇게 가이드를 넣는단 말이에요. 요즘 젤다의 전설이나 그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그런 식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 미묘한 선을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네. 네. 근데 심시티가 나오면서 윌라이트가 야 시나리오 없어도 돼 게임이 재밌으면 그냥 게임은 되는 거야 라는 식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윌라이트가 파격적으로 시나리오 없음 그리고 주제는 심지어 도시 건축 그리고 게임의 목적 없음. 그 완전히 내가 네. 너가 지금 시작하면 되지 싫어하는 이유가 뭐가 필요해? 그렇지. 그리고 심시티 1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딩이란 개념이 없어요. 계속 끝이 그냥 없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고. 끝은 내가 네. 정하지. 그렇지. 꺼야겠다 하면 끝인 거예요. 꺼야겠다가 아니고 한번 재난을 일으켜볼까? 꼭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그게 네. 꼭 재난 일으키면 복구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만든 게임이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안될성한 요소들을 전부 다 갖다 놨는데 재밌어. 게임 자체가 재밌으니까 게임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시드마이어가 쩐다고 느끼면서 또 그 새끼 그 생각한 거 아니야? 아, 2주만 있으면 내가 또 잘 만들.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후기에 자기 저기에서 얘기해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만들면 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그래. 생각을 하면서 단점이 보인다니까? 또 거드름을 살짝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전적으로 얘한테 이제 신뢰가 갔지. 네. 해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다시 회사 원래 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계획했던 군사 시뮬들이 있었는데 그 기획됐던 거 전부 다 미루고 그때 바로 심시티에 영향받아서 제작을 시작해서 이제 89년도에 그걸 보고 만들어서 나온 게 90년도 초반에 출시한 레일로드 타이쿤이라는 게임이에요. 네. 타이쿤? 레일로드 타이쿤. 비슷하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롤러코스터가 그때 영향-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아직 안 영향을 나왔나요? 굉장히 많이 받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로드 타이쿤을 출시하면서 타이쿤이라는 단어가 게임에 들어갔고 네. 최초로 들어간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타이쿤이라는 장르 원래 그 전까지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타이쿤이라고 장르화를 시켜버린 개념이에요. 확실히 저는 타이쿤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네. 뭐 붕어빵 타이쿤부터 롤러코스터 네. 타이쿤까지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름이 여기서 시작된 건 몰랐어요. 예, 레일로드 타이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심시티가 도시 전체에 대한 것과 목적성을 아예 없애버렸다면은 네. 이제 레일로드 타이쿤 같은 경우는 시드마이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목적성이라는 거는 있어야지 게임이 더 재밌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럼 이때는 그냥 레일로드 타이쿤이라고 출시했나요? 시드마이어의 레일로드 아, 타이쿤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제, 회사에서 시드마이어를 못 이제 믿는 건가? 아니 이제 떼면 안 되는 것 같이 돼버린 거지. 이게 약간. 있어야 잘 되는구나. 내 생각에는 뭐 마이어 아저씨 만나봐야지 알겠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약간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넣어봐야지. 아니지. 낼 때마다 부담이 됐겠지. 부담은 됐겠지만 한번 또 대박 터트리면 내 이름이 이제 2연타잖아. 그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을 거야. 아 그런가? 아무튼 네, 그래서 시드마이어의 레일로드 타이쿤이 나오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심시티에 안 그래도 심시티가 붐업을 일으켜놨는데 네. 그거에 편승해서 더 큰 대박을 치게 만들어줘요. 네. 실제로 내가 만들어도 더를 오케이 시켜준 거죠. 구현해냈으니까. 그러니까 타이쿤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그 다음부터 붐처럼 쓰이기 시작을 했고 그 레일로드 타이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심시티와 다르게 그 성공 안에 있던 목적성을 부여해가지고 좀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내려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이제 다 만들게 됐습니다. 뭐 이미 그때면 이제 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만들듯이 네. 만들어 놨고 돈 벌 거 다 벌어 놨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붙으니까 시드마이어가 회사에서도 오케이 해줬고 이제 다음 거 완전히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 대작 만들자 언더처블이네. 해갖고 이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오랜 시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고민 안에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휴가. 심시티를 봤지. 네. 그리고 레일로드 타이쿤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재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랜덤 요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적에서 느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80년도에 출시돼서 자기가 했던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었었대요. 네. 아, 그래요? 네, 문명이 보드 게임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주 아, 옛날 게임이에요. 네. 근데 그 문명이 진짜 재미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그 카드로 만들어져 있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구현이 돼 있고 네. 상상이 끼얹어지면 진짜 자기가 뭔가 경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걸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게임으로 복각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만큼 그러니까 심시티 레일로드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 이거에서 오는 재미와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인류 문명을 운영하는 게임을 만들자고 결정을 하면서 실시간 전략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네. 그 실시간 전략으로 해보니까 자기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내 나라 같은 느낌이 안 나고 단시간 같은 느낌이 나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그 플레이어가 된 느낌. 네,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싫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신의 문명이나 자신의 나라를 운용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뭐 사람의 철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시드마이어가 갖고 있는 약간 센스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나온 게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인 문명 1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성공을 거쳐서 만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 갑자기 문명을 야 나 이거 낼래 하고 딱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만들었던 해적이나 레일로드 타이쿤 네. 그리고 그 다른 천재 개발자가 만들어줬던 심시티를 안 해봤으면은 그 문명이라는 보드 게임도 떠오르지 않았을 테고 그거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도 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문명 1부터 전 세계에 약간 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방향을 약간 제시를 한 게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뭔가 자극적이고 뭐 부수고 이런 것들이 위주였다면 폭력적. 결국 심시티도 때려 부수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끝나는 그랬어요? 거잖아요. 변태 아니야? 정상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상한 거야? 근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그런 방향이었었다면 최초로 인류 문명이랑 철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모든 걸 제시하고 있는 근데 게임이라고. 저는 네. 이게 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푹 빠진 사람들이 네. 야 이건 철학이 들어갔고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것 하는 같아. 게임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잠깐 쉬고 좀 계속 정신없이 시드마이어를 폭풍 칭찬한 것 같은데 네.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이 왜 천재 개발자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뭘 넣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감성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